우리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자,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부산 민원연 박정희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는 그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26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보궐선거 예비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날 국제신문 부사일보 두 일간지가 모두 일면에 머리 기사로 막 올랐다, 라인업 나왔다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갔음을 알렸고요. 네. 정치면에서도 관련 뉴스를 주요하게 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후보별 정책을 비교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국제신문 1월 27일 성비위로 치르는 보선인데 남 후보 성평등 공약 안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예. 그 여야 후보의 성평등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태로 치르게 된 만큼 이거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기사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에 민주당 크게 비판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를 했는데 실제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 먼저 기사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전직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발생한 선거라면서 성인지 감수성은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먼저 이게 분명히 했고요. 예. 국민의힘당 예비 후보들이 교통, 일자리, 주거, 경제 등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실제로 공약이 없었다는 네네. 거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 후보에 대해서도 그 사과는 여러 번 잘못했다는 사과에 대해서 성범죄가 아니라 그냥 잘못이라고 지칭하는 등 좀 사과는 했지만 뭐 좀 비중이 매우 적었고 좀 진정성도 의심되는 듯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국제신문으로서는 첫 번째 공약 비교 보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여야의 예비 후보가 선정되자 바로 그 성평등 공약을 점검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고돈 전 시장이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기소가 이제 바로 어제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 감수성 면에서 좀 아쉬운 기사도 있었다고요? 네네. 그 예비 후보들의 성평등 공약을 점검한 이 국제신문과 달리 부산일보는 그 김종철 성추행 반응 극과 극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김종철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을 또 하나하나 열거했는데요. 대부분 다 비판을 했었던 내용을 전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도 박인영 예비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그 여성인 박인영 예비 후보 역시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유일하게 성별을 사실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그 위기에 대한 성추행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개선을 위한 정책이 성별을 떠나서 이제 모든 후보에게 다 필요한 건데 네. 굳이 좀 이 여성 후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성인데 없다 이런 그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좀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뭐 성편견이라던가 성고정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된 보도가 아니었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성인데 네네. 라는 그 무의식적인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쓰는 사람도 그걸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그게 이제 있다는 거죠. 의식에 대해서 이 기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좀 그렇습니다. 아마 의도성을 떠나서 이제 네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좀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 자체도 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네네. 세심하지 그렇습니다. 못했다 하는 뭐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보궐선거 보도 관련해서 또 짚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또 그러니까 아쉬운 보도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선거 그 보도의 목적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데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하지만 27일 그 부산일보는 후보의 정당명을 틀렸었고요. 한 후보의 정당명을 틀렸고 국제신문은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를 아예 그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예, 부산일보는 그 27일 일면에서 11인의 부산 대전 막 올랐다라고 하면서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을 정당별로 분류해서 소개했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 거대 양당의 경선 일정과 또 선거 전략 등을 주요하게 전달했는데요. 반면에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 이름만 한 차례 언급하는 정도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로 좀 보였던 것은요. 그 진보당 노정현 후보를 본문에서 정의당 노정현 후보라고 틀리게 보도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유권자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그 언론의 조명이 사실 잘 닿지 않는 군소 정당 후보인데요. 모처럼 이렇게 보도하면서 정당명을 틀린 것은 매우 아쉬움이 큰 보도였습니다. 네. 예, 부산일보는 그 다음 날 바로 정치면에서 바로 잡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오류를 정정하긴 했습니다. 예, 여전히 이렇게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제 뭐 그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네.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가 잘 안 나오다가 네네. 그 독자들에게 네네. 보여지면 네네. 굉장히 그 정치면 그 기사 자체가 전체적인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팩트니까 네. 그죠? 네. 늘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가 하면 국제신문 그 27일 일면 기사인 야 3파전 죄송합니다. 예, 여 3파전 야 6명 압축 보선 라인업 나왔다 기사에서는요. 예. 제목에서부터 그 보궐선거의 라인업을 철저하게 이렇게 거대 양당의 관점에서 전했는데요. 네. 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진보당 노정현 후보와 무소속 정규재 후보는 해당 기사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 물론- 사무국장님 네. 국민의힘 당 아니고 국민의힘 이렇게만 네, 해주세요. 예, 이것도 또 충분히 네, 얘기가 될 수 죄송합니다. 있거든요.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물론 군소 정당 후보 또 무소속 경우에 그 제1야당과 뭐 제1야당 또는 그 여당의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 선거가 본격화되었다면서 전체 라인업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만큼은 후보 모두를 다뤄줘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뭐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 평가를 하는 이런 보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방송하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자 하는 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저도 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공평하게 보도하는 거 사실 이게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선거가 본격화됐는데 앞으로 선거 보도에서 다뤘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후보 간 논쟁과 검증 또는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예. 벌써부터 뭐 상호 비방까지도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요. 이게 언론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 후보 간의 공방을 그냥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팩트 체크를 해주거나 또는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좀 더 그 내용성 있는 보도를 네네.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후보들이 내기 전에 이제 언론들도 계속 뭐 신년이라든가 아젠다를 네. 제시하는데요. 이 선거 보도에 있어서도 먼저 이런 정책을 제시해주는 보도도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좀 첨언을 하면 네네.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워낙 후보들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그 후보들 개개인의 그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다 팩트 체크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면 할애도 좀 쉽지 않을 거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편성 시간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좀 걸러지면 그 주요 후보들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나오면 그때는 철저하게 좀 공약을 좀 점검해야겠다. 그 말씀은 드립니다. 예. 네. 지성의 변명처럼 들려서 네. 지켜보겠어요. 이러면서 그래 이제 맞습니다. 이제 후보가 각 당별로 네. 물론 정해지기 전에도 또 뭐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뭐 그다음에 그런 뭐 그 당원 투표도 있고 하니까 정보가 중요하지만 아마 정해지고 나면 더더욱 공약 위주로 아마 좀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다음은 뭐 눈에 띄는 지역 언론 보도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 KBS 부산이 5회에 걸쳐서 그 부실하게 진행된 대저대교 환경 영향 평가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이게 부산시가 그 부산과 김해
사이를 연결하는 또 그리고 속도를 높이고 이제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대저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이 대저대교가 지나는 낙동강 하류는 그 법정 보호를 받는 철새들이 철새가, 서식하는 예, 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네. 겁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가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부실한 뭐 내용을 담는다던가 또는 영상 같은 부분을 조작 부분까지 있어서 거짓으로 아예 판정나는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네. 비판이 높아지면서 부산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철새에 관련한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올해 3월까지 조사한 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좀 정해보겠다라고 했었고요. 이런 그 사업 계획도 좀 변경할 수 있다라는 합의를 보고 활동을 했는데 네. KBS 뉴스에서는 이 과정을 전하면서 이어서 부산시가 이 합의를 깨고 사실상 지난달 10월에 이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했다라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 거짓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새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진전이 되지 않은 환경 영향 평가를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 밖에도 이 환경 영향 평가 제도 자체가 좀 두루뭉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로 보완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부산시 의회나 환경부도 전혀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조사를 좀 방해하는 듯한 배가 지나다니면 이 철새의 서식지에 영향을 줘서 정확한 조사가 나올 수 없는데 이 부산시가 이 배를 지나가게 했다라는 정황도 지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쫓아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네, 그렇습니다. 제기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네. 이렇게 좀 낙동강 이 문제가 올해 저희 환경 또는 이제 부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연 환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연을 해칠 수 있을 만한 우려가 있는 행보들을 보도해서 네네. 좀 눈에 띄는 보도로 소개했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MBC 뉴스인데요. 네. 마방 관리 비리를 고발한 고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 많이 아실 거고 또 MBC도 계속 보도했었는데요. 이 이후에도 변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마사회를 네. 부산 MBC가 다시 고발했습니다. 다시 고발 보도했습니다. 네네네. 고 문중원 기수가 숨진 뒤 마사회는 특혜로 얼룩진 마방 재심 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조교사 시험에 합격한 순서대로 마방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를 통해서 살펴보니 실제로는 그 제도가 전혀 이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렸습니다. 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비리에 연루된 조교사가 마방에 배치된 사실도 있었고요. 네. 또는 변화된 제도에 따라서 마방을 배정받아야 할 조교사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배치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문제 제기한 노조원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압박을 주는 행위도 있었다는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마랑 친구